제품의 가장 큰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는 밀가루가 정하는 거지 막 잡다한 막 첨가제가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앞에 세팅이 화려하긴 한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두 번째 거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항신호동 페이스리프 버나드 송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제빵의 핵심 요소인 밀가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에이 뭐 밀가루 뭐 있어요. 그냥 대충만 해갖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맛없는 거예요. 어떤 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 그 빵을 이런 재료들, 인그리디언트를 이런 거를 내가 섞어서 어떤 하나의 혼합물을 만들어내겠다가 바로 제빵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알차고 항상 저장해놨다가 어디서든 궁금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알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안에 항상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빵은 탄수화물이지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전분이에요. 전분은 빵에서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빵을 만들 때 이 전분에서 막 물이 막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쫙 올라가면서 빵이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와 물을 섞으면 이 재료들이 천천히 뭔가 혼합물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빵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반죽기에 돌린다든지 손으로 치댄다든지 그렇게 물리적 힘이 작용할 때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글루텐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글루텐이 구성하고 있는 밀가루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강력분입니다. 강력분 하면은 머릿속에 막 뭐가 강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경질 붉은 겨울밀을 재분해서 만드는 게 강력분이고요. 이때 단백질 함유량이 12에서 13.5% 정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스트롱, 입자가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부피가 크고요. 닭가슴살 같은 그런 막 쫙쫙 찢어진다든지 막 크러스트가 막 파바박한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강력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빵을 만드는 행위를 할 때는 보통 무엇을 쓰는 게 옳다? 강력분을 쓰는 게 옳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박력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박력분 하면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맛없어. 안 할게요, 여러분. 하지 않을게요. 내년에는 하지 않을게요. 올해는 좀 남았으니까. 그 쿠키가 있는데 그 쿠키는 박력분으로 만들어져요. 박력분은 연질 붉은 겨울밀로 만들고 밀의 중심부에 있는 부분을 파쇄해 갖고 만들면서 단백질 함량은 6에서 8%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흰색으로 표백이 되어 있어요. 표백을 하는 이유는 글루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노화라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딱 느낌에도 과산화 벤조일 잘 모르겠는데도 아 이거 뭔가 느낌이 과산화 막 이러니까 무섭잖아. 염소 딱 이러면 엄청 무섭잖아. 근데 정말 여러분 이런 거 다 알고 드시면 아무것도 못 먹어. 진짜 나가가지고 정말 땅 파가지고 막 엄마 거기 물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막 밀 심고 막 이삭 줍고 막 집에서 아빠랑 막 탈곡기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빵 먹는 거요. 요즘에는 특히 유럽 제품들은 이런 그 표백제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건열법이라든지 잔탄검을 이용해 갖고 표백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표백이나 수분을 날리는 방법은 그냥 공기 중에 놔두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하얗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한 설명드리면 가끔씩 Q&A 많이 들어와요. 밖에다가 오래 해동하고 구웠어요. 근데 빵이 허옇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래, 표면에. 그러면은 왜 다른 데는 갈색인데 여기만 이래요? 거기는 더 이상 밀가루의 기능 중에서 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너무 해동을 많이 하시면 겉면이 다 마를 정도로 해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박력분은 특히 여러분 글루텐 함유량 그 뭉치는 기능을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쿠키, 케이크, 머핀, 에클레어, 슈 이런 거 만들 때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고, 다른 제품들보다 글루텐이 남고 단백질이 질감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소성 시 변화가 적어요. 이게 박력분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여기서 확 나오는 거죠. 박력분으로 빵을 만들면 빵이 안 됩니까? 글루텐이 안 잡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로는 세상 모든 빵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만들었을 때의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력분으로 만든 빵의 질감과 박력분으로 만든 빵의 질감은 다르겠죠. 박력분으로 했는데 왜 발효가 안 되나요? 아니죠. 발효 다 됩니다. 하지만 그 쫄깃쫄깃하고 크러스트가 만들어지는 그 식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의 셰프들은 이러한 밀들을 블렌딩해서 사용을 많이를 해요. 중력분도 있잖아요 이러는데, 중력분은 이걸 섞은 걸 중력분이라고 하는 거고, 강력과 박력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 입맛에 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스타일로 맞춰가지고 잘 블렌딩해갖고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정말 고민했던 건 프랑스 밀가루를 어느 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구분하는 방식을 단백질이 몇 프로고 따라서 나눈다고요. 근데 프랑스 밀가루는 1kg의 밀가루를 태워서 회분 남은 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T45, T55, T65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띠장 브레드라는 게 있고, 다른 밀가루보다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낮아요. 그럼 뭐 강력분이 아닌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의 양은 적지만 단백질의 품질이 월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띠장 브레드라고 하는 거고, 회분 함유량이 높은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회분이 높다는 거는 미라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펜톤산, 어렵게 얘기하면 펜톤산이고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프랑스 밀가루 중에 T65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아띠장 브레드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다 이거 많이 사용하냐면은 바게트, 그다음에 뭐 깜빠뉴 이런 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T65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페이스트리 밀가루라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한국에는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비에누아즐이라고 하는데, 여지까지 어떻게 보면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페이스트리를 제과로 볼 것인가 제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분분한 서로 간의 어떤 주장들이 있긴 한데, 제 기준에는 이스트가 들어가면 제빵,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제과예요. 페이스트리에는 이스트가 들어가니까 제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트리 밀가루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강력분보다는 조금 더 섬세해요. 그리고 식감이 조금 더 바사삭한 느낌, 플래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성으로 제품을 만들면 가벼운 질감인 크루아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까 T65 같은 제품을 넣어서 만들면 쫄깃쫄깃하고 질긴 듯한 그런 질감의 크루아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의 가장 큰 골격을 만들어내는 거는 밀가루가 정하는 거지, 막 잡다한 막 첨가제가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트리 밀가루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없는데, 프랑스 밀가루 기준으로는 T45, T55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T55로 사용할 때는 기공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T45로 사용할 때는 크루아상 안에 그 기공이 촘촘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건 셰프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단백질 함유량이 7에서 9% 사이예요. 그래서 되게 반죽이 유동적이에요.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올 수도 있고, 질감이 아까 어떻다? 파사삭 파사삭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빵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파사삭 파사삭한 쿠키가 아니라 파사삭 파사삭한 빵이다라는 게 프랑스 페이스트리 밀가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없어, 집에 프랑스 밀가루가 없는데 집에서 어느 날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번 명절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크루아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강력분을 7로 두시고 박력분을 3으로 섞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분은 5대5인 거고 7대3 정도로 섞으셔도 되지만 크로와상 그 느낌은 절대 나지 않아요. 비슷한 느낌은 날 수 있어. 엄마가 금손이야. 밀 때 막 뭐 10mm를 쫙쫙 밀고 막 버터 같은 거 한쪽에 몰리지 않고 막 균등하게 다 폈어. 그래서 막 밀었어. 그래도 질감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밀가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프랑스 밀가루 구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자, 보시면 T45부터 T150까지 있고요. 회분율이 0.5 밑에가 T45, 1.4 이상이 T15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통 주로 T45는 케이크, 페이따주, 크레페 등등에 사용을 하고 T150이 깜빠뉴, 시골빵 같은 걸 만들 때 뭐 호밀이 들었네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과학적인 원리까지, 식품공학적인 원리까지는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밀가루를 적재적소에, 만약에 내가 쿠키를 만드는데 강력분을 썼어. 그러면은 맛이 어때? 막 딱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사용법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제품을 만드시기 바라는 마음에 오늘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이용해서 뭐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인스타 DM 보는 걸 어제 알았어. 막 누가 막 많이 보냈더라고요.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죄송해요. 한 6개월 전에 보내셨는데 확인을 지금 했어요. 가급적이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잘 답변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제빵의 원리 이런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분에게 알차고 즐거운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